조선노동당은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장택진을 당과 인민의 이름으로 처형하였습니다. 그의 반역 행위는 영원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북삼이 채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평양 모란봉구역. 그날 조선중앙통신은 장택진의 처형을 발표했습니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장택진을 처형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그 문장 하나가 22살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장성진, 장택진의 손자였습니다. 성진은 평양경공업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당 입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진은 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는 텔레비전 앞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무들, 조선중앙통신 특별방송입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성진도 다가갔습니다. 화면에 아나운서가 나타났습니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장택진을 당과 인민의 이름으로 처형했습니다. 그 순간 성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습니다. 반역자는 당연히 처형해야 합니다. 우리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한 자의 최후입니다. 성진은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밤 10시, 성진은 기숙사 공중전화로 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입니다. 성진아, 들었습니까? 들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성진이 작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아직은 아무 일도 없다. 하지만 성진아, 조심해라.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진의 할아버지는 장택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저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장성진, 아버지는 장철수, 어머니는 박순희. 할아버지와의 관계는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성진의 가족은 평양 중심부에 살았습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학교, 좋은 배급. 하지만 이름은 숨겨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할아버지는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진의 진짜 신분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틀 후 성진은 학교 보위부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장성진 동무 맞습니까? 보위부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평양방직 공장 기사이고 어머니는... 알겠습니다. 보위부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혹시 장택진과 아는 사이입니까? 그 질문에 성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봤습니다. 가족 중에 장택진과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보위부원은 성진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좋습니다. 가도 됩니다. 성진은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성진 동무, 조심하십시오. 성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다음 날, 성진의 룸메이트가 사라졌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최동무 어디 갔습니까? 성진이 옆방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보위부 사람들이 데려갔습니다. 왜요? 장택진과 친척이라고 들었습니다. 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택진 가족들 다 잡혀간대. 3대가 다 처벌받는다던데. 당연하지. 반역자의 피는 다 썩은 거야. 성진은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진아, 들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오늘 보위부 사람들이 집에 왔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은 아무 말도 안 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됐다. 성진아,
너는 평양을 떠나야 한다. 어머니, 무슨. 듣기만 해라. 내 이모가 청진에 산다. 거기로 가라. 하지만 여행 증명서가 내일 내 책상 서랍에 넣어둘게. 조용히 떠나라. 어머니는요? 나는 괜찮다. 나는 내가 장택진 손자인 걸 몰랐다고 할 거다. 어머니, 성진아, 살아남아라. 꼭 살아남아야 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2013년 12월 16일 밤, 성진은 짐을 쌌습니다. 옷 2벌, 돈 5,000원, 여행 증명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김일성 광장의 붉은 조명, 주체 사상탑의 횃불. 어린 시절부터 본 풍경이었습니다. 성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대로 여행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행, 목적 친척 방문, 유효기간 7일. 성진은 여행 증명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살아야 합니다. 새벽 5시. 성진은 평양역으로 갔습니다.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안원들도 있었습니다. 성진은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매표소에 갔습니다. 청진까지 한 장입니다. 여행 증명서 보여주십시오. 성진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매표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장성진 동무. 학생입니까? 네, 경공업 대학생입니다. 청진에는 무슨 일로? 이모님 병문안입니다. 매표원이 표를 건넸습니다. 3,000원입니다. 성진은 돈을 내고 표를 받았습니다.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안원이 다가왔습니다. 동무, 여행 증명서 검사합니다. 성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안원이 여행 증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학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진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모님 병문안입니다. 보안원이 성진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성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학생일 뿐입니다. 보안원이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돌려줬습니다. 좋습니다. 가십시오. 성진은 여행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성진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대동강이, 김일성 광장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옆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았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청진까지 갑니다. 저도 청진입니다. 무슨 일로? 친척 방문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험하지 않습니까? 네. 장택진 사건 말입니다. 그놈의 가족들 다 잡혀간답니다. 성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반역자의 씨는 말려야지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반역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차는 청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성진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이모 집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진시 송평구역 3동. 하지만 성진은 이모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모는 실제로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성진을 평양에서 빼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청진에서 성진은 혼자였습니다. 돈은 2,000원 남았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성진은 청진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중국산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성진은 구석에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옥수수떡 1개가 500원이었습니다. 성진은 떡을 샀습니다. 떡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청진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여행 증명서는 일주일 후 만료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동무, 어디서 왔소? 성진은 경계했습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혼자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이요?
남자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나는 리성호라고 하오. 무역 일을 하고 있소. 그렇습니까? 동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라도? 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중국 가고 싶지 않소? 성진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중국이요? 그렇소. 중국 가면 돈도 벌고 안전하기도 하고.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동무 같은 사람 많이 봤소. 평양에서 도망친 사람들. 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지.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건 알고 있소? 리성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여기 연락처 적혀 있소. 그는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성진은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청진역 대합실에서 잤습니다. 차가운 바닥,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어둠 속에서 성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장택진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살고 싶을 뿐입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중국. 성진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서 체포당할 것인가? 청진에 숨어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으로 건너가 살아남을 것인가? 22살의 청년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할아버지의 피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는 없다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하겠다고. 성진의 손이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 리성호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청진 장마당. 장성진은 브로커 리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오늘 밤 만납시다. 그 전화 한 통이 성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밤 9시. 성진은 청진역 뒷골목에서 리성호를 만났습니다. 어둠이 깔린 골목.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장성진 동무 맞습니까? 리성호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심했습니까? 네. 리성호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요? 중국까지 가는 비용입니다. 5만 원. 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럼 공짜인 줄 알았습니까? 주머니에는 1,500원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리성호가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국 가서 일해서 갚으면 됩니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나를 믿으시오. 성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리성호가 성진을 데리러 왔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가져오시오. 성진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 중국과의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시오. 성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입니다. 리성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됩니까? 그렇소. 밤 2시에 출발합니다. 밤 2시가 되기 전 리성호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네, 위치는 온성군 남양리입니다. 리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입니다. 22. 학생. 성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신고하는 건가? 리성호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누구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중국 쪽 안내인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10분 후,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밝혔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보위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성진. 한 보위부원이 소리쳤습니다. 성진은 뒤돌아서 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성호가 성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시오? 보위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성진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손목을 결박했습니다. 장성진. 장택진의 손자 맞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보위부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택진의 아들 장철수, 아내 박순희, 자식 장성진. 모두 기록에 있습니다.
성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리성호가 보위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리성호는 돈을 받고 떠났습니다. 성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청진 보위부. 성진은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녹슨 철문, 창문도 없었습니다. 보위부 조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성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름, 장성진입니다. 나이, 22입니다. 장택진과의 관계,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조사원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장택진은 내 할아버지다. 성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반역자인 줄 알았나? 몰랐습니다. 거짓말. 조사원이 일어났습니다. 성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반역자의 손자는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일주일 후, 성진은 트럭에 실렸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모두 손목이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진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덕입니다. 요덕이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트럭은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함경남도 요덕군. 6시간을 달렸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곳이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이가 5m는 되어 보였습니다. 감시탑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요덕 제15호 관리소다. 모두 내려. 경비병이 말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귀에 찔렸습니다. 일렬로 서.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죄수들이 줄을 섰습니다. 옷을 벗어. 모두 옷을 벗었습니다. 몸 수색을 받았습니다. 입안, 귀, 항문까지 검사했습니다. 옷 갈아입어. 낡은 죄수복이 던져졌습니다. 회색이었습니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진의 번호는 2537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름이 없다. 경비병이 말했습니다. 너는 2537이다. 성진은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전체 집합. 수용자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경비병이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규칙 제1조. 수령님께 충성하지 못한 죄를 뉘우쳐야 한다. 규칙 제2조. 매일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 규칙 제3조. 탈출 시도 시 총살한다. 규칙 제4조. 다른 수용자와 대화 금지. 규칙 제5조. 배급은 노동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이상. 규칙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경비병이 권총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처벌 도구다. 알겠나? 네. 수용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성진은 8호 막사로 배정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긴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한 막사에 5명씩 자야 했습니다. 이불은 얇았습니다. 겨울인데도 난방도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성진의 자리는 벽 쪽이었습니다. 옆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입니까? 남자가 작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왔습니다. 나는 5년 됐습니다. 5년이요? 그렇습니다. 형은 15년입니다. 성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15년.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새벽 5시.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일어나시오. 경비병이 막사로 들어왔습니다. 몽둥이로 벽을 쳤습니다. 수용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영하 15도.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충성의 맹세.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위대하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수용자들이 따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었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맹세가 끝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긴 줄이 있었습니다. 한 명씩 그릇을 받았습니다. 옥수수죽이었습니다. 물처럼 묽었습니다. 성진은 그릇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죽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전부였습니다. 그릇을 다 비우는데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오전 6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진은 탄광조로 배정되었습니다.
동무들은 이제부터 석탄을 캐야 한다. 하루 할당량은 200kg이다. 조장이 말했습니다. 탄광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공기가 탁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곡괭이질은 어려웠습니다. 석탄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팔이 저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물집이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빨리 하지 못해? 이래서 저녁 배급 먹을 수 있겠나? 딱! 조장이 나무 막대기로 성진의 등을 때렸습니다. 성진이 비틀거리다 다시 일어나 곡괭이질을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어머니! 저녁 6시. 노동이 끝났습니다.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성진은 180kg을 캤습니다. 할당량의 20kg이 모자랐습니다. 저녁 배급. 성진은 줄에 섰습니다. 2537. 할당량 미달. 경비병이 말했습니다. 배급 반으로 줄입니다. 성진은 반 그릇만 받았습니다.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첫날은 다 그렇습니다. 언제쯤 익숙해집니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견디는 겁니다. 성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진의 몸무게는 5kg이 빠졌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등은 더 굽었습니다. 하루 배급은 옥수수죽 한 그릇. 그것도 물처럼 묽었습니다. 배는 항상 고팠습니다. 밤에는 배고픔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한 수용자가 깔렸습니다. 사람 살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어. 계속 일해.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수용자는 그대로 묻혔습니다. 비명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멈췄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진은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이가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어느 날 밤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뭐라고요? 포기하면 죽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진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살아남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무엇에 희망을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14년 1월, 장성진은 요덕 수용소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1년 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충성 맹세, 옥수수죽 한 그릇, 12시간 노동, 옥수수죽 반 그릇, 잠, 그리고 다시 새벽 5시. 끝이 없었습니다. 성진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지만 성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더한 고문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문 속에서 성진은 탈출을 결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덕 수용소 2537번 수용자 장택진의 손자 장성진. 그의 지옥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장성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